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바로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곧 우리 한국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행동주의 펀드들,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업 사냥꾼 아니냐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영웅이라고도 하죠. 과연 어느 쪽일까요? 여기 이 문구 한번 보세요. 행동주의가 들어오지 않는 시장은 잠재력이 없는 시장이다. 이게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보통은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면 회사가 시끄러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등장이 이 시장에 먹을 게 있구나, 아직 숨겨진 가치가 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성장 가능성이 아예 없는 곳에 굳이 돈과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일본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새로운 전쟁터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 일본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왜 한국 시장의 예고편이라고 하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일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주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깊숙이 들여다볼 거예요. 이게 바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플레이북, 즉 공략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다이니폰 인쇄, DNP와 행동주의 펀드의 대명사죠.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대결입니다. DNP는 PBR이 0.8배,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에도 주가가 못 미치는 그런 전형적인 일본의 대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일본 정부의 정책이 딱 바뀌면서 엘리엇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열린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기업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그 성공 공식이 딱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2023년 1월에 엘리엇이 주주로 등장하자마자 바로 다음 달에 DNP가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해요. 그리고 PBR 1배를 넘기겠다고 약속하죠. 그러고는 바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다른 회사 주식들을 팔기 시작하고요. 결국 1년도 안 돼서 엘리엇은 큰 수익을 내고 떠납니다. 이 모든 게 정부 정책, 펀드의 압박, 그리고 회사의 반응, 이 3박자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결과죠.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엘리엇이 들어오고 나서 DNP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한 달 만에 23%가 넘게 오르고 1년 뒤에는 30% 이상 상승했죠. 시장이 이 변화를 얼마나 반겼는지 주가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후지텍과 오아시스 매니지먼트의 이야기인데요. 이건 앞선 사례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복잡한 재무 전략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정의와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업주 일가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건가요? 라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된 싸움이었죠. 오아시스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치밀해요. 첫 단계는 폭로입니다. 몇 년 동안 있었던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낱낱이 공개하죠. 회사가 버티니까 그 다음엔 압박에 들어갑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열자고 요구하죠. 그리고 마침내 표 대결에서 승리해서 자기들 사람을 이사회에 넣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축출이죠. 새로 꾸려진 이사회에서 오랫동안 회사를 좌지우지하던 회장을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회사 규칙을 뜯어고치는 개혁으로 마무리합니다. 정말 완벽한 5단계 전략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사례입니다. 일본의 상징과도 같았던 기업 도시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한두 펀드가 아니라 여러 행동주의 펀드들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힘을 합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례가 똑똑히 보여주죠. 수많은 스캔들로 휘청이던 거대 기업을 상대로 낡은 경영진을 몰아내고 회사의 운명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이 싸움은 정말 길고 지루했습니다. 거의 2년이 걸렸어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1년에 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회사 경영진의 비리를 조사할 독립조사관을 선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국 이사회 의장을 쫓아내죠. 회사가 내놓은 분할안 같은 미봉책도 주주들이 전부 거부해버리고요.
결국 2023년 말 기나긴 싸움 끝에 도시바는 아예 사모펀드에 팔려서 비상장회사로 전환됩니다. 주주들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회사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엄청난 사건이었죠. 자, 이렇게 일본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듣다 보니까 뭔가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회사들이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의 먹잇감이 되는 걸까요? 그들의 타겟 리스트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주가가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즉 PBR이 1배 미만인 회사. 둘째, 사업에 쓰지도 않으면서 현금만 잔뜩 쌓아두거나 쓸데없는 자산을 많이 가진 회사. 셋째, 돈은 잘 버는데 주주들한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걸로 잘 돌려주지 않는 회사. 마지막으로 이미 지배구조 관련해서 말이 많거나 문제가 있었던 회사. 이 네 가지 신호는 행동주의 펀드들에게는 여기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아주 맛있는 초대장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일본 얘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과거 SK부터 최근 삼성물산, LG화학, SK스퀘어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굵직한 행동주의 캠페인 대상 기업들을 보면요. 일본 사례에서 봤던 특징들이 거의 그대로 나타납니다. 특히 PBR이 1배는커녕 0.5배 수준인 기업들이 많았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 일본의 플레이북이 지금 여기 한국에서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에서 행동주의에 불을 붙였던 그 촉매제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23년에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들한테 주가 좀 신경 써라, 자본 비용 생각해서 경영해라 하고 강하게 요구했죠. 그런데 2024년, 2025년 한국에서 뭘 하고 있죠?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닮았죠? 정부가 나서서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DNP 사례에서 봤던 그 강력한 산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행동주의 펀드가 그걸 명분 삼아 움직이는 촉매가 되고 결국 기업이 변화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 정책, 전략, 실행의 고리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지겠죠. 이런 새로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최선의 방어책은 뭘까요? 의외로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방어 수단은 주가다.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너희 회사 주가 너무 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무기를 무력화시키면 되는 거죠. 뛰어난 실적, 투명한 지배구조로 주가를 높게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건 복잡한 경영 이론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경제 원리예요. 주가가 이미 제 가치를 반영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돈을 더 써서 적대적으로 인수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 맞죠. 결국 최고의 방어는 법적인 기술이나 편법이 아니라 주주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그 저평가라는 공격의 빌미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 매뉴얼, 즉 플레이북은 이미 모두에게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들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제 공은 기업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과연 한국 기업들은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제때 이 주가라는 튼튼한 방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